비그풋 괴물 전설은 테네시에서 가장 생생한 민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야기와 달리 괴물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많습니다. 테네시의 슈가 플랜 로드 몬스터에 대한 전설은 신비한 인간형이 참수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괴물의 머리는 1989년 1월의 어느 어두운 밤에 그의 차로 괴물을 치는 한 남자에 의해 잘렸다고 합니다. 40년 된 섬뜩한 증거는 사람들이 작은 레바논 마을을 방문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메인 광장에 있는 커즈 골동품 센터의 창에 표시됩니다. 신비한 생물의 얼굴에 흰색 털, 푸른 눈 위로 덤불 같은 눈썹이 늘어져 있습니다. 얼룩덜룩한 남색 피부는 마치 뱀가죽처럼 보인다. 이 피부는 서린 같은 생물의 높은 광대뼈 사이로 뻗어 있었고 입술이 전혀 없는 입에 자리를 내주었다. 게다가 이 생물은 인간과 비슷한 이빨을 가지고 있다. 확실한 것은 이 생물에 소름 끼치는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원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소름이 돋습니다. 신비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들이, 태양이 밝게 빛나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989년 춥고 상쾌한 1월 달밤 테네시 주 레바논 언덕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 중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그 특별한 밤에 연인의 시도는 두 사람을 그들이 원했던 것보다 더 미지의 것에 더 가깝게 이끌었고 밤이 끝나면 그들은 그것을 1000번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만나기 위해 슈가 플랜 로드 또는 연인의 길이라고도 불림해왔다. 그리고 당사자 중 한 사람이 기혼자였기 때문에 재량권은 좋은 생각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모임에서 보통 일어나는 것처럼 사랑스러운 부부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깨닫기도 전에 이미 늦은 밤이었고 그들은 각자의 집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명백한 이유로 그들은 불법 게임에 들킬 가능성에 대해 흥분하고 불안해하며 길가에 있던 자리를 급히 떠났습니다. 부부가 낡고 울퉁불퉁한 길에서 커브를 돌 때 두 실루엣이 길을 따라 늘어선 대추야자 나무와 작은 덤불에서 트럭의 길로 돌진했습니다. 브레이크와 부서진 낡은 트럭은 차량 속도를 늦추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금속이 부서지고 유리가 깨지고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가운데 부부는 끔찍한 신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슴이나 작은 곰을 쳤다고 생각한 운전사는 문을 크게 벌리고 트럭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물건, 당분간 그것을 부를 것입니다. 은 트럭의 뒤쪽에 놓여 있습니다. 운전자는 보름달과 후미 등의 눈부심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그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트럭 안의 여자친구에게서 손전등을 가져와서 도로에 누워있는 생명이 없는 형태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시야 바로 밖에 서 있는 다른 형체로부터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 외침에 겁에 질린 그는 길에 있는 것에도 매료되었다. 그의 손전등이 그 물체에 고정되자 그는 덤불 속에서 그 파트너에 대해 모두 잊었습니다. 그가 뛰어넘은 것은 무엇이든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중간 크기의 남자처럼 실용적인 목적을 추구했습니다. 머리카락이나 털로 보이는 것으로 덮여 있었다. 그것도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가 괴물 위에 서 있을 때 어둠 속에서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고 그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지기 전에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생물을 길가로 끌고 가서 최대한 위장하고 트럭에 탔습니다. 그녀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행하는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내려준 후 그는 집에 돌아와서 괴로운 경험을 한 후구를 진정시키고 빨리 잠들게 해주길 바라는 위스키 한 병을 더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한 잠이 그를 피했습니다. 그의 안절부절에 대한 해결책은 슈거플랜 로드로 돌아가서 정확히 무엇을 맞았는지 알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옷을 입고 늦은 밤 이른 아침 하늘로 차를 몰고 갔다. 사고 현장에 가까워지자 그는 차를 몰고 앞서 길가로 옮겨온 시신을 천천히 찾아갔다. 그는 수년 동안 투표소로 사용되었던 작은 건물 앞에 가로수길에 트럭을 세웠다. 이제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그는 그 생물체를 다시 살펴보았다. 그것은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확신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전율을 느끼며 트럭 뒤에서 삽을 꺼내 물건을 땅 깊숙이 묻고 이 밤이 이제까지 일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땅을 파면서 그는 그 생물이 사람이 아니므로 분명히 동물이라고 추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트로피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덩이를 팠을 때 그는 삽으로 괴물의 머리를 솜씨에 좋게 자르고 떠서 픽업 침대에 던졌습니다.
그는 그 물건의 시신을 구덩이에 걷어차고 흙으로 덮고 도시로 차를 몰고 박제소로 향했습니다. 박제사는 생물체의 머리를 보았을 때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그것을 보존하기로 동의하기 전에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있은 후 몇 년 동안 그 생물의 머리는 벽난로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괴물, 빅풋, 외계인, 유전적 괴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생물에 대해 확고한 의견을 가진 사람은 그 남자의 아내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은 가거나 아니면 내가 간다 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갔다. 그러나 슈거플랜 로드 위아래로 생물의 짝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닭, 오리, 칠면조가 자주 사라지고 밤에 개가 짖는다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불평했습니다. 이 생물체의 머리는 현재 테네시주 레바논 광장에 있는 쿠즈즈 앤티크 센터에 있습니다. 그것은 몇 년 동안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전국적인 텔레비전과 라디오 노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아무도 이 특이한 생물의 기원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